네, 안녕하세요. 여울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문장을 좀 시작할 건데요. 문장을 시작한다고 해서 단어 연습을 게을리 하시면 안 되고요. 그 한 단어 다 여러 번 써보고 어떻게 변형되는지 알아보면서 이 문장을 시작해야겠죠. 자, 제가 일단 자를 꺼낸 이유가요. 가로로 한 문장을 쓰려면 지금 이게 이 핸드폰 영상으로 찍을 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4절지를 절반 자른 8절지라서 짧기는 한데 일단 가운데 중심이 맞아야 돼요. 자, 그래서 그냥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쓰는데 이제 처음이신 분들은 이 가운데 중심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 시작하실 때는 연필 같은 걸로 이렇게 중심을 그어요. 그리고 이게 아니어도 화선지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줄이 여기에 맞 써도 되는데 잘 안 보이니까 연필로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요. 그렇게 하고 시작을 하면 좋은데요. 자, 우선은 이 중심을 어떻게 맞추냐 그러면 오늘 쓸 문장이, 자, 글씨는 대충 쓸게요. 오늘은 어제가 남긴, 자,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최고의 선물을 더 강조를 해주기 위해서 크게 쓸 거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서 중심이 흐트러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밑으로 쭉 내려와도 돼요. 이렇게. 단 이거의 중심이 되는 이 선이 맞아야 돼요. 그리고 고자도 역시 크게 쓰는데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글자도 역시 가운데 중심이 맞아야겠죠. 그리고 선물을 쓸 때도 이렇게 가운데 중심을 맞춰서, 자, 이런 거에 자, 이렇게 쓸 건데요. 이거의 중심이 도대체 뭐냐 그러면 이런 경우도 이 모음이 가운데로 와도 중심은 맞아요. 즉 이 모음 글 전체 세로의 길이에서 가운데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작해서 받침이 밑으로 가면 되겠죠. 그리고 이 큰 글씨를 쓸 때 지금 이것도 약간 밑으로 쳐졌어요. 이렇게 해서 이 가운데 모음과 자음이 나뉘는 부분, 이 부분을 중심으로 삼으면 중심이 맞아지겠죠. 그리고 옆으로 가는 모음일 때는 이 선이 중심에 오면 어찌됐든 중심이 맞아지는 거죠. 가장 중심을 맞추는 표본이 되는 게 이 글씨예요. 모음이 가운데로 모아지는 거죠. 중심으로.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글씨를 쓰는데 문제는 꼭 이렇게까지 맞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단 이 전체의 길이 중에 가운데가 이 중심이 맞아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수식어들은 좀 작게 쓰고 오늘의 주제가 되는 이 5글자를 크게 쓸 건데 그 전에 항상 해야 되는 게 있죠. 어제는 지난 시간에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글씨의 형태를 봤죠. 이 남긴이라는 단어, 최고, 선물, 이
세 글자, 세 단어에 대한 어떤 형태의 글씨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봐야겠죠. 그래서 이거 오늘은 설명 안 할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하나하나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5가지죠. 두께. 두께를 각 행마다 변형을 하거나 하나만 가늘게 하나만 두껍게 하는 형태도 되겠죠. 두께 변화를 주었을 때 어떤 형태들이 나오는지 보고요. 그리고 길이 변화가 있죠. 즉 이런 것도 이렇게 짧게 쓸 수도 있고 길게 쓸 수도 있고, 오자, 이 아래로 긋는 이자도 짧게 쓸 수도 있고 길게 쓸 수도 있죠. 니은자도 마찬가지고요. 이 고자의 경우도 밑에서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위에서부터 가져올 수도 있죠. 길이 변화예요. 그리고 크기 변화가 있죠. 자, 크기 변화는 니은자가 작아졌죠. 원래 보통 글씨를 쓸 때 이렇게 쓰잖아요. 그리고 이 단어에서는 이 미음자가 작게 쓰고 니을자를 더 크게 쓸 수도 있죠. 즉 이렇게 비교를 해가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크기 변화, 이 물자뿐만이 아니라 선이라던가 최자에서도 치읓은 작게 쓰고 이거를 굵고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상태에 따라서. 그리고 두께, 길이, 크기, 그리고 나서 모양 변화가 있죠. 이게 모양 변화죠. 원래 미음자 반듯하게 쓰잖아요. 반문체에서. 그리고 니을자도 그렇고, 니은자도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뭐 내가 바꿀 수 있는 모양, 선자도 원래 시옷을 쓰게 되면 이게 맞지만 이렇게 올 수도 있고 밑에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다양한 모양들이 있겠죠.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즉 모양을 바꿔보는 거예요. 기역자도 역시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넓게 갈 수도 있고, 기역자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죠. 이렇게 하나의 모양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로 바꿔본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위치 변화가 있죠. 근데 위치 변화는 이것들을 하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온다라는 거죠. 이 크기 변화를 주니까 니은자가 여기로 왔죠. 여기로 갈게. 그리고 만약에 물자에서 이렇게 미음이 크지 않다면 한쪽으로 옮기면 위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실 때는 두께, 길이, 크기, 모양, 위치 변화를 각 단어마다 어떤 게 가장 예쁠지 해봐요. 그리고 이 똑같은 니을이 들어간다면 똑같은 모습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다양한 모습으로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일단 이 글씨를 써보는데요.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건 각 단어에 대한 변형들을 만들어 본다는 거죠. 그거는 항상 어떤 문장을 쓰기 전에 먼저 해 보셔야 돼요. 제가 지금 여기 영상에서는 이거부터 시작을 하지만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이거에 대해서 어떤 글씨가 좋을지 미리 써본 거예요.
이렇게도 써보고 다르게도 써보고, 그리고 이거 설명을 하다가 쓸 때는 또 다른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그때 달라지니까 느낌이. 여기에 선이 있어요. 가느다란.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쓸 건데요. 글씨 쓰다가 보면 글씨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종종 있죠. 그거는 중심 맞추는 방법을 몰라서 쓰다가 보면 올라가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저도 신경 안 쓰고 쓰다가 보면 올라가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이 가운데 줄 이거를 맞춰서 쓰는 게 좋고요. 쓰다가 보면 줄이 틀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모음과 자음의 경계선을 중심으로 삼으면 맞춰진다는 거죠. 자, 우선 저는 이게 8절지라서 짧아요. 근데 4절지 같은 경우는 이거 배가 되니까 길겠죠. 그런 경우는 이 세필붓이 아니라 이런 큰 붓을 사용해야만 적당히 크게 써지겠죠. 자, 우선 내가 한 줄로 쓸 때는 어떤 단어를 강조를 해야 될지 먼저 생각해 봐야겠죠. 오늘은 어제가 남긴 최고의 선물이다 해서 굳이 최고의 선물만 키울 필요는 없어요. 오늘이라는 단어를 크게 쓰고 어제가 남긴 작게 쓰고 최고 작게 쓰고 선물을 크게 쓸 수도 있겠죠. 그거는 각자 내가 중요시하는 게 어떤 단어냐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지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최고의 선물, 그러면 이 최고의 선물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이유는요, 앞에서 좀 작고 뒤에서 커지는 게 구도상으로 조금 더 예뻐서,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냥 구도상으로 조금 더 예뻐 보이니까. 오늘이라는 글씨도요, 이제 여러 개를 쓰려고 하기 때문에 위에다 쓸게요. 자, 오늘이라는 단어도 반드시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리고 늘자를 여기에다가 중심으로 하고 이렇게 써도 되죠. 그리고 조사는 좀 작게 쓰는 게 더 예쁘겠죠. 이렇게. 그리고 어제라는 단어는 이 오늘이라는 크기랑 비슷하게 쓸 거니까 이런 식으로 가운데 선을 중심으로 크기를 맞춰주면 좋겠죠. 물론 작게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일단은 지금은 중심을 잡는 법을 알려드리는 거라 그냥 크기를 대충 맞춰요. 자, 이 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맞추는 방법이 이 모음이 시작되는 선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도 역시 모음이 오죠. 옆으로 가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쓸 건데요. 그러면 지읒자는 여기 이 크기 어자에 맞춰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중심을 맞춰요. 그러면 중심이 맞아지죠. 자, 어제 가도 조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작게, 크게 써도 상관은 없어요. 남긴 같은 경우는 위에 자음이 있고 밑에 받침이 있죠. 그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중심을 맞춰주면, 즉 중심을 띄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위아래가 맞겠죠. 긴자 같은 경우는 기역의 중심을 이런 식으로, 즉 이거하고 기역 받침하고 기역 자음 기역하고 받침하고 중간 사이를 띄는 거죠. 그리고 기역의 가운데 부분을 남기려면 이만큼 가야 되니까 얘가 커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거나 아니면 긴자를 이렇게 쓰고 중심을 좀 남겨 놓는 것도 괜찮죠. 여기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최에서 글씨가 커질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 글씨의 위에서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밑에까지 내려갈 거니까. 즉 여기에서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크게 쓸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맞춰서 이렇게 하면 중심이 맞아지죠. 지금은 중심만 설명하는 거예요. 글씨 모양이 아니라. 그리고 고자는 역시 여기에서 똑같이 시작을 해서 내려오고 이렇게 하면 중심이 맞죠. 물론 이게 다 내려와도 돼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오는 의자가 이 중심에 맞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자, 지금 중심을 설명하다가 보니까 일부러 극대화를 시켜서 하다 보니까 좁아요. 선물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이 중심에서 맞춰서 내려오고 그리고 어자가 이 중심선에서 시작하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하면 높이도 비슷해지죠. 근데 오늘은 중심선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렇고요. 자, 선물이라던가 이쪽은 생략하고 그 다음에 쓰다가 보면 정말로 중심선 맞추세요 하면 중심선이 아니라 이렇게 썼다면 위하고 아래까지 다 맞추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해서 즉 이 윗줄하고 아랫줄까지 중심까지 똑같이. 예전에 노트 글씨를 쓰면 이렇게 쓰면 정말 예쁘다고 하죠. 근데 이렇게 쓰면 글씨가 재미가 없잖아요. 캘리그라피는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자, 가운데 중심을 두고 위아래는 들쭉날쭉 해도 돼요. 즉 자, 오자는 여기에서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늘자는 중심만 맞춘 상태에서 작아도 돼요. 그리고 더 작게 오늘은 쓰고 어제가를 자, 어자를 비슷하게 갔어요. 이렇게 선이. 그러면 제자를 더 내려도 돼요. 즉 밑에 다 문장이 오지 않을 때는 이렇게 마음껏 내려와도 된다는 거죠. 밑에 줄에 구애를 받지 말고 위에 줄에 구애를 받지 말고 구애를 받는 것, 이 가운데 중심이라는 거예요. 즉 틀을 깨야 예쁜 글씨가 나와요. 그리고 남긴도 역시 굳이 이 구애를 받지 말고 내려가도 되는데 단 이게 계속 내려오면 반복되면 재미가 없겠죠. 강조도 되지 않고. 즉 이렇게 내려오는 거는 한두 획 정도. 그렇다고 해서 다른 건 다 맞출 필요는 없어요. 남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서 미음을 좀 크게 써도 여기랑 맞추지 않고 밑으로 처지지 않으면서도 독특한 글씨가 나오죠. 이게 나만의 글씨를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면서도 예쁘게 쓰는 방법. 꼭 반듯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도 최고의 선물을 강조를 해주려면 이거보다 조금 더 크면 되죠. 위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중심을 맞춰서 그리고 조금 더 두꺼운 핵이 많으면 더 강조가 되겠죠. 고자도 그렇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 중심선에 맞춰서 의자를 쓰는 거. 그리고 선물을 쓸 때도 역시 모양은 다채롭게 하되 중심을 맞춰주는 거. 물자도 마찬가지죠. 이제 이번에는 작고 여기서 크게 내려오고 이렇게 해도 일부러 내려서 쓴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면은 더 어울리겠죠. 일부러 내려서 이 중심선만 맞추고 나머지는 흐트러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글씨가 재밌어지죠. 그리고 뒤에가 입니다가 올 거니까 입니다는 이 크기나 아니면 더 작은 크기로. 자, 이제 그동안 설명했던 거를 연습하셨죠. 작품으로 만들어 봐야겠죠. 우선 내가 어떤 글씨를 크게 쓸 건지, 어느 쪽에다가 큰 글씨를 넣을 건지. 자, 이제 구도는 다음에 할 건데요. 지금 오늘은 중심을 맞추는 법에 관한 설명이에요. 저는 여기에 중심을 두고 이 두 칸을 사용해서 쓸 거예요. 화선지 자세히 보면 이렇게 선이 되어 있어요. 다 아무리 싼 거여도 이 선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짧기 때문에 끄트머리에서부터 시작할게요. 보이죠? 약간 변형을 줘서 자, 작게 쓰려다가 보니까 가운데 중심에서 약간 위로 올라갔는데 일단 가운데로 맞출게요. 자, 이 가운데로 맞추기 위해서 사실은 니을자를 좀 밑으로 내렸어요. 지금 이것만 보면, 이 단어만 보면 중심이 여기에 맞춰져 있거든요. 근데 얘 니을자가 길어짐으로 인해서 중심이 가운데로 맞춰진 거예요. 그리고 어자는 약간 이동 변화하고 길이 변화를 줘서 위에다 어자를 쓰지만 이응을 쓰지만 이거를 길게 늘림으로 인해서 중심이 가운데로 맞춰지죠. 이 길이의 중간이 가운데니까요. 그래서 이동 변화도 이동 변화를 주면서도 가운데 중심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이 길이에요. 그 다음에 자는 중심에 맞췄죠. 그래서 이 가로가 좁으니까 수식어는 좀 작게 이건 일부러 미음 받침을 크게 썼어요. 중심을 가운데로 맞추기 위해서는 얘가 좀 더 내려와서 이렇게 가고 미음이 작아지죠. 하지만 글씨가 너무 똑같으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변형하고 크기의 변화를 줘서 중심을 맞추기 위해서는 위에가 좀 작아져야 되고 위로 올라가야겠죠. 이게 그냥 한 건 아니고요. 이미 몇 번의 연습을 통해서 이 글씨를 미리
써보고 만들어 보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설명을 하면서 쓰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좀 글씨가 틀어져요. 진짜는 그렇게 크게 안 쓸 거예요. 살짝 줄여서 중심만 맞춰줄 거예요. 그래야 뒤에 여백이 남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최고의 선물을 크게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두 줄을 중심으로 쓰고 있는데 이걸 넘어갈 거예요. 그래야 이 작게 쓴 글씨보다 더 훨씬 커야 이 글씨가 강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모음과 자음이 시작되는, 연결되는 부분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길이로도 이렇게. 그러면 가운데가 오죠. 중심이 맞죠. 그 다음 게 두꺼워 버리면 재미가 없죠. 세로로 쭉 그을 건데 중간만 그을 거예요. 이렇게 가늘게. 그 다음에 고자는 그닥 이렇게까지 여기서 시작해도 돼요. 근데 뒤에가 여백이 모자랄 것 같으니까 중간 크기로, 즉 최자만 제일 크게 되는 거죠. 그래도 강조는 되죠. 당연히 여기서 이제 중심을 맞출 때 의자 조사를 이 가운데 줄에 맞춰서 쓰시면 좋겠죠. 그러면 얘가 커졌어도 이 중심은 그대로 맞아서 가는 거니까. 여기는 일부러 짧게 썼어요. 왜냐면 얘가 길게 올 거라. 그리고 얘도 그렇게 길게 안 쓸 거예요. 아, 두껍게 써야 되는데. 그리고 니은자는 좀 작게. 그리고 뒤에 여백이 좀 부족하죠. 그래서 물자를 좀 미음자를 작게 쓰고 얘를 위로 올리면서 이렇게 해서 중심을 잡아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길이의 중심이 가운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심이 맞게 되는 거고, 그리고 다음에 오는 글씨를 가운데에다가 맞추면 자, 가운데에다가 맞추는 방법. 중심이 맞아지니까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이런 게 없죠. 즉 크게 쓰든 작게 쓰든, 그리고 여백을 생각해서 크고 작기를 조절하고 하면서 이렇게 중심을 맞출 수가 있어요. 가운데 선 중심이 맞아 떨어지죠. 이렇게 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고, 이거는 작은 글씨가 필요 없겠죠. 이 자체만으로도 괜찮으니까. 그러면 이제 서명을 이 끄트머리에다 넣어도 되고 이 비어있는 중간에 넣어도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조금 글씨가 아쉽긴 한데 이렇게 하나의 작품 아닌 작품 만드는 방법이었어요. 얘가 좀 길었으면 좋겠다. 그죠? 얘가 이렇게 길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조금 더 안정적이 되겠죠. 다시 설명을 드리면 두께, 길이, 크기, 모양 변화를 주면 자동으로 위치 변화까지 오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네 가지의 변화를 최대한 활용해서 쓸 수 있어야 예쁜 글씨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즉 예쁜 글씨를 만들기 위해서는 각 단어에 변화할 수 있는 유형을 만들어 보고 그 유형에 맞춰서 문장을 써 내려가면 조합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얘가 좀 걸리긴 해요. 그래도 일단 이렇게 오늘은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울이었습니다.